여러분들 전보라고 들어봤죠?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 장거리 의사소통 수단. 그러니까 장거리 의사소통으로 전화를 쓰지 않았던 이유는 과거에 장거리 전화가 되게 비싸거든.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전보를 쓴 거야. 어찌됐거나 요즘은 이메일로 주고받으니까 요즘 누가 전보를 보내. 의사소통한다고. 더 이상은 보내지 않지. 선생님이 더 이상은 보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했죠. not이라는 부정어가 문장 끝에 있는 anymore하고 만나서 그래.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도 not이 들어간 부정문 끝에 anymore가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이 번역했던 것처럼 더 이상 뭐뭐 않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니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전보를 더 이상은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전보는 보내지 않지만 이 글에서만큼은 전보라고 하는 건 되게 위대한 비유일 수 있고 혹은 은유일 수가 있어. 비유, 은유 무슨 말인지 안다고 보고 전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비유고 은유냐? notice, 통보하기. 그 앞에 advance부터지. 요때는 발전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사전 그렇게 번역해야 돼. 그러니까 사전 통보를 하는 것에 대한 비유 혹은 은유가 바로 전보 보내기야. 자, 때때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필요가 있냐면 inform,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니? 이런 사람들인데 여러분에게 close to 하다는 얘기는 뭐뭐와 가까운.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특히 요때 close가 이렇게 번역되는 걸로 봐서 동사 아닙니다. 또 닿다 그렇게 번역하지만 무식하게 형용사로 가까운 그런 뜻이야. 가까운 사람들에게 뭐를 알려줄 필요가 있냐면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중간에 뭐가 붙었니? 오브가 붙었지, 그지? inform 때문이야, 얘들아. 자, 화면 오른쪽으로 이동할까? inform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A와 B 사이에 항상 오브를 껴서 사용하고 A에게 B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다고.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문장 분석할 때 도움이 되라고. A 자리에 이제 thus가 들어갔잖아. 사람들. 그러면 누구에게?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에게 뭐를? 다가오는 변화를 inform, 알려준다. 어떻게 알려주나? 변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통보해야 될 거 아니야. 정보를 통보한다는 얘기는 조사의 개념으로 들어갈래? 아니면 전달의 개념으로 들어갈까? 통보한다는 얘기는 전달의 개념으로 들어가야지 조사의 개념으로 들어갈 순 없잖아.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니? in advance, 사전에, 미리.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변화가 일어난 다음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우리가 전달할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스타일. 자, 두 번째 스타일. 첫 번째 스타일을 한번 번역해 볼래? 지금부터 우리는 일을 다르게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스타일을 한번 번역해 볼까?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다르게 접근할 겁니다.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통보하고 알려주는 두 개의 스타일 중에서 어떤 차이가 있니? 두 번째 진술은 다음 달부터라는 시간적 제한을 미리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스타일은 지금부터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이건 대비할 수가 있어. 다음 달부터라고 했으니까 한 달간의 여유 기간이 있잖아. 지금부터 했기 때문에 이건 대비할 기간이 있냐 없냐? 대비할 기간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첫 번째 스타일의 진술을 들었을 때와 두 번째 스타일의 진술을 들었을 때 어떨 때가 더 당황스러울 것 같아? 첫 번째 스타일의 진술을 들었을 때가 훨씬 당황스럽지. 아니, 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다르게. 그래서 첫 번째 스타일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사람들에게 주지를 못해. 뭐를 주지 못하나? 충분한 시간. 어떤 시간을 주지 못하냐면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를 accept, 받아들일 그럴 만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다만 여기서 충분한 시간이라고 했을 때 time을 enough가 뒤에서 꾸미느냐 time을 enough가 앞에서 꾸미느냐 그 부분인데 우리 연습 많이 한 것처럼 enough가 명사를 꾸밀 때는 형용사의 기능이고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반드시 명사 앞에 붙잖아. 예를 들어 pretty girl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enough가 명사를 꾸밀 때는 명사 앞에 붙지만 정반대로 enough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밀 때는 그때는 부사의 기능이라서 뒤에 붙는단 말이야. 그리고 enough가 나왔다는 얘기는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는데 enough가 명사를 꾸밀 때는 enough와 to가 이렇게 찢어져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색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써야지. 지금은 time을 꾸미고 time은 명사기 때문에 명사를 꾸밀 때 enough는 앞에다 줘야지 이렇게 뒤에다 둘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타일로 말을 하게 되면은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하고 대신에 두 번째 스타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되지. 그런데 좀 전에 전보라고 하는 게 뭐였지? 사전 통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사전 통보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파워, 힘을 주는데 어떤 힘을 주냐면 변하면 그 변화에 대해서 어때야 되니 여러분들? 적응해야 될 거 아니야? 스페링 잘 보고 어떤 게 적응? A로 시작하는 게 적응. 아 참 A가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A가 아니라 O가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채택.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변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변화를 채택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적응하는 거지. 자, 그러면 변화에 적응을 할 힘을 주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말하는 정보의 통지라고 했을 때 전보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는 게 지금 아니란 말이지. 두 번째 진술, 한 달간의 충분한 시간을 주지만 첫 번째 진술, 지금 당장부터라는 얘기는 시간이 없지. 그렇게 해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전보를 내가 자꾸 정보라 그러네. 아트인데 이때는 예술이 아니라 기술. 전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이냐면 이런 기술인데 바라보는 기술, 다가오는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주는 기술, 다른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 충분한 시간을 줘야 상대방이 프로세스, 처리를 할 거 아니야. 뭐를 처리해? 변화. 그렇게 해서 accept, 받아들일 거 아니야. 거부하지 않고. 변화. 됐니? 그렇게 해서 기술을 꾸미는 가로야. 그 가로가 여기까지 끝나. 가로석을 가만히 보니까 ing가 보이고 기빙이 보이고 두 개의 ing를 and로 병렬 구조. 이유가 뭐냐면 over라는 전치사 때문에. 여러분들 전치사 다음에 동사 들어갈 땐 ing 동명사로 들어가는 거 알지 그지? 그것이 지금 두 개의 동명사를 and라는 병렬로 연결시킨다 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 없는 문장이겠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친구나 동료에게 정보를 보내는데 무엇에 대해서 정보를 보낼까? 지금까지 계속 변화가 암시됐으니 이 여기서 말하는 anything도 변하겠지. 변할 거야, 변할 거야. 미리미리 알고 있어라고 저는 정보를 계속 친단 말이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정보라고 하는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친숙한 거야, 친숙하지 않은 거야? 친숙하지 않은 거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편안한 거야, 편안하지 않은 거야? 편안하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럼 변화라고 하는 것은 친숙하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는다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전보를 칠 때 사람들은 친숙과 편안함 가까이 가겠나, 거기서 벗어나겠나? 벗어나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뭔가를 전보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변화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친숙했던 것, 우리가 지금까지 편안했던 것으로부터 out of, 바깥으로 벗어날 준비를 하라는 얘기야. 벗어날 준비를. 그러니까 벗어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준비 기간이 넉넉해야 될 거 아니겠니? 그래야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올 상황을 받아들여서 적응을 하겠니? 도전해서 적응을 하겠니? 세상에 도전해서 적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받아들이니까 적응을 하는 거지. 생각이나 대상, 이용되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용되는 대상이나 생각이다. 상징으로 이용된다? 그게 뭘까? 상징으로 이용되는 거. 그게 바로 비유와 은유야. 확인했니? 자, 그래서 만일 영역풀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아마 이 지문에서는 메타포가 반드시 언급이 될 테니까, 자, 스페ling 외워두고 한글도 외워두고. 이 글에서는 전보라고 하는 것을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유고 은유로 설명했는데,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상대방에게 줘야 돼, 시간. 그것도 변화 이전에 이후에. 이전에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래야 변화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거 아니야? 이거지?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는 게 아니라. 자, 어렵지 않아? 다 이해됐다고 보고 그 다음